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국지 연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적벽대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자시에 배우는 삼국지 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송권 연합군이 조조의 100만 대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된 병법에 주의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손권과 주유가 조조군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에 임명하고 전권을 부여합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지모가 뛰어난 것을 알고 머지않아 화근이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을 처치하려고 생각하지요. 노숙은 제갈량은 아까운 인재이니 먼저 처치하는 것보다 마침 송건에게 와있던 제갈량의 형 제갈근을 이용해서 회유해보자고 이야기하죠. 제갈근은 제갈량을 찾아가서 손권을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슬쩍 떠보지만 제갈량은 도리어 한나라 황실인 유비를 모시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관우, 장비, 조은과 함께 조조군의 군량이 모여있는 취철산에 가서 식량 운송론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제갈량은 그 싸움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승낙합니다. 그리고 노숙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아이들이 보는 노를 들러보니 길에 매복해서 관문을 지키는 것은 노숙이 잘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수전에 능한 것은 주유이다 라고 노래를 하더군요 라고 이야기했죠. 각각 장점이 있지만 자신은 둘 다 잘할 수 있으니 제가 조조의 식량 운송로를 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유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자신이 취철산에 가겠노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제갈량이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주유에게 회유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렇지만 주유는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주유는 조조와의 첫 싸움 끝에 조조의 수군의 진영이 질서정연하고 규모가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조조군의 수군 대장인 채모와 장윤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유의 화려한 지략이 펼쳐집니다. 조조가 주유의 옛 친구인 장간을 손권 진영으로 보내어서 염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유는 장간이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일부러 술을 먹고 취한 척 쓰러지면서 책상에는 채모와 장윤이 항복하겠다는 내용을 담긴 거짓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장간이 이 편지를 가져가 조조에게 보여주자 조조는 화가 난 나머지 채모와 장윤을 처형하도록 하죠. 이렇게 적이 보낸 첩자를 반대로 이용하여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형세를 취하는 계략을 반간계라고 합니다. 한편 제갈량은 노숙을 만나 주유가 채모와 장윤을 제거한 지략이 성공한 것을 축하합니다. 주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자신의 머릿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제갈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주유는 제갈량을 불러서 화살이 부족하니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제갈량은 사흘이면 된다고 대답을 하죠. 주유는 만약에 사흘 안에 만들지 못하면 굴령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군령장까지 받아놓습니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집단을 실은 배에 20척을 빌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장강에 짙은 안개가 가득 끼자 제갈량은 노숙과 함께 배를 몰아 조조의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갈량은 배를 한 줄로 쭉 세운 후에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했죠. 짙은 안개 속에 큰 소리가 나자 조조군은 그 속에 매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동하진 않은 채 화살만 마구 쏘아댔습니다. 날이 기려고 하자 제갈량은 배를 돌려 돌아왔고 20여 척의 배에는 집단에 꽂힌 화살이 가득했죠. 주유는 공명의 신출귀몰한 전략에 크게 놀라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초선차전이라는 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풀을 실은 배에 화살을 빌려오다 하는 것이죠. 조조의 화살 10만 개를 쉽게 손에 넣은 제갈량의 지략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편 제갈량과 주유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조조군을 무찌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에 쓰기로 합니다. 함께 손바닥에 쓴 글자는 불화자였죠. 두 사람은 화공을 쓸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웃습니다. 아깝게도 채모와 장윤이라는 뛰어난 수군 장수를 죽이고만 조조는 이번에는 채모의 아우인 채중과 채화를 거짓으로 주위에게 투항하도록 사한계를 씁니다. 주유는 그것이 사한계임을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죠. 황계는 은밀히 주유를 찾아와서 이번에 화공을 쓰게 된다면 자신이 화공의 선두에 서겠노라고 말하고 조조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믿지 않을 테니 고육지책을 같이 쓰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죠. 주유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날 작전회의에서 주유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황계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쓰느니 차라리 항복하겠다면서 반기를 듭니다. 주유는 화를 내며 황계를 100대 치라고 하지만 주위에서 말려서 겨우 50대를 치죠. 그러나 황계는 50대를 맞고 피가 튀기며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황계는 조조에게 투항하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친구인 감택을 통해 전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조조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때마침 조조가 보낸 첩자인 채중과 채화로부터 자신들이 보고 들은 황계의 이야기를 적은 밀서가 도착하고 황계의 투서가 진짜임을 조조는 겨우 믿게 됩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서 만드는 계책, 이것이 바로 고육지책이었죠. 적벽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조와 주유, 제갈량의 지략과 머리싸움이 대단합니다. 조조가 사한계를 썼던 것처럼 주유 역시 사한계를 씁니다. 주유의 장수인 감령은 주유가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유를 떠나 조조를 돕겠다는 밀서를 보냅니다. 황계 역시 고육책을 동반한 사한계를 써서 투항서를 보냈지만 조조는 완전히 믿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장간을 동호 지역으로 보내어서 염탐하게 합니다. 주유는 이번에는 장간을 잡아두는데 이전에 편지를 훔쳐갔다는 죄목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방비를 허술하게 해서 장간이 탈출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마치 우연인 듯이 장간은 방통을 만납니다. 이 방통은 이전에 삼화의 선생이 추천했던 인재 중에 한 명이죠.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봉룡은 제갈량이고 봉추가 바로 이 방통이었습니다. 이 장간은 방통을 조조에게 데리고 갑니다.
조조는 기뻐하면서 방통에게 좋은 계책을 달라고 하죠. 방통은 조조군이 물에 익숙하지 않아 멀미를 하니 연환계를 쓰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연환계란 큰 배와 작은 배를 서로 쇠사슬로 연결하고 널빤지를 깔아서 마치 육지와 같이 편히 다닐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면서 그 연환계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방통은 자신은 동호 인사들을 더 회유해 보겠나라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서서를 만난 방통은 서서가 조조를 떠날 수 있도록 좋은 계책을 주죠. 즉 서량주의 북쪽에 한수, 마등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내서 서서가 그들을 방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떠나는 계책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통이 주의를 위하여 연환계를 구사함으로써 조조의 수군은 모두 하나로 뭉쳐진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조조의 참모인 정옥은 만약에 화공으로 공격해올 경우에 배들이 서로 이동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합니다. 조조는 걱정 없너라 하면서 지금은 한겨울이라 바람의 방향이 동으로 불고 있는 북풍이 주로 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조군과 송건군과의 전투에서 동호가 승리하고 조조의 영체에 있던 황색 깃발이 부러지면서 강물에 곤두박질 칩니다.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고 모두들 신기하고 있을 때 주유는 문득 세찬 바람이 몰아치며 옆에 있던 깃발이 주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주유가 알아누웠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주유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병문안을 가죠. 그리고 주유에게 16글자의 종이를 건네줍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욕파조공, 수용화공, 만사구비, 지흠동풍. 조조를 물리치려면 반드시 화공법을 써야 합니다. 만사가 갖추어졌는데 다만 동남풍이 없군요. 주유는 자신의 마음을 간파한 제갈량에게 놀라면서도 무슨 해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갈량은 어떤 능력을 지녔기에 바람까지 불어오게 하는 걸까요? 제갈량이 제단을 세우고 동남풍을 기원하자 정말 동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주유는 동남풍이 불자 부하를 시켜서 칠성단에 있는 제갈량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미 이것도 알았다는 듯이 준비시켜둔 조온의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나가지요. 제갈량은 유비의 군대와 합류하여서 각 장수에게 조조가 패퇴하여 도망가는 길을 지키자고 하였습니다. 조온에게는 오림을 지키도록 하고 장비에게는 호로곡을 지키도록 하였죠. 하지만 관우에게는 아무 임무를 주지 않았는데 관우가 이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관우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임무를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제갈량은 관우에게 화용도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길과 작은 길 중에 작은 길 쪽에 불을 피워놓고 허허실실 작전을 쓰자고 하죠. 조조는 아마도 병법에 능하니 작은 길에 불이 피어있는 곳으로 오히려 매복이 없을 거라고 여길 것입니다. 조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죠. 제갈량은 정말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